자, 저희가 자바에 개발 환경을 설치해 보기 위해서 JDK하고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볼게요. JDK라고 한 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K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하려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이 컴파일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JDK라고 하는 건 이 우리가 작성한 자바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컴파일러와, 그리고 그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둘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개발 도구를 우리가 JDK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설치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우리가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코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런 확장자로 된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test.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건데, 얘를 갖다가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가 test.class라고 하는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줘요. 이 번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컴파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소스 코드이고, 얘를 가지고 실행 가능한 코드로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class라고 하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JDK라고 하는 이 자바 개발 도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자바 개발 도구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자바 개발하는 요 JDK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8 버전 또는 8버전부터는 8버전 이상부터는 라이센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뭐 특별한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 라이센스에 대한 뭐 유료 사용들이 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바 버전은 뭐 21버전, 17버전, 21버전, 23버전 등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무료로 사용이 돼서 지원됐을 때는 1.8, 보통 8버전이라고도 불러요. 이 버전까지에서의 지원은 다 됐었는데, 이 이후부터 라이센스에 대한 정책들이 달라지면서 이걸 이제 오픈 소스로 오라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링크 경로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공식 JDK, 공식 자바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공식 JDK가 있고요.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오픈 JDK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큰 특성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픈 JDK를 사용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오라클사에 직접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오라클 JDK를 어떤 라이센스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공식 JDK 다운로드,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사이트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의 쿠키에 대해서 모두 승인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JDK 23, 뭐 2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래에서 운영체제만 선택해 주면 되는데, 뭐 리눅스, 맥OS, 윈도우 나와요. 저희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윈도우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 내려오시면
64비트 MSI 인스톨러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나요? 그럼 한 1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놓치신 분 없나요? 여기까지 나오셨죠?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요런 실행 파일이 뜨는데, 설치 프로그램이 뜨는데, 우리가 쭉 넥스트 눌러서 설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못 하신 분은 제가 별도로 봐드릴게요. 넥스트 누르면 이제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하는 기본 경로에 자바 폴더 아래에 JDK23이 설치가 된다고 나오고,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 아니오 나오면 얘 눌러서 마저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설치가 다 되고 나면 successfully installed라고 나오고 클로즈 누르면 이제 설치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확인하고 싶으면 시작 메뉴에서 cmd라고 입력을 하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와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켜서 여기 명령어에 자바 버전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자바 버전 23.0.2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네, 여기서 개발 환경 그리고 읽어보세요. JDK and Eclipse 설치 내려가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링크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윈도우즈 세 번째 다운로드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이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이다. 우리가 사실 저 JDK만 설치를 해도 그냥 메모장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모장에다가 하게 되면 어떤 게 에러인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다시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들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게 도와주고 에러를 확인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개발 도구를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다. 그래서 자바하고는 요 이클립스가 같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코딩을 하는 작업, 그리고 디버그,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작업, 그리고 컴파일, 배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오시면 이클립스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해 보시면 이 사이트로 오실 수가 있어요. 인스톨러를 통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압축 파일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패키지스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콘 Eclipse IDE for Enterprise Java and Web Developer라고 하는 게 있고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만 개발한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for Java Developer를 설치하면 되고
자바 프로그램과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자바 웹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자바 N 웹 디벨로퍼라고 하는 이클립스 버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운영체제 윈도우 중에서 우리는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링크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 누르거나 밑에 압축 파일로 되어 있죠? 집 확장자로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시에 좀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한 분 한 분 빠져나가면 금방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셨나요? 미쳤나요? 네, 이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되신 분 한번 내주세요. 네. 되신 분들은 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빠집니다. 좀 시간 지나면 이제 같은 네트워크 환경이라서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금방 넘어갈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 여러분들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영어로 여러분들 성함 이니셜로 개인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AI3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함이 홍길동이다 하면 뭐 홍길동 이렇게 쓰나요? 네. 한글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영문으로 해서 개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신 다음에 여기 개인 폴더 안에 setup이라고 해서 설치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방금 이제 설치한 JDK 그리고 이클립스 압축 파일 다운로드가 다 되면 여기에 설치 파일을 보관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옮기시면 돼요. 이클립스는 아직 안 받아줬으니까
다 되시면 여기다가 옮기시고 다운로드가 다 되신 분들은 압축 파일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꽤 오래 걸리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되신 분 거기로 옮기셨나요? 압축 파일이 없죠? 그러면 압축 파일 없으신 분들은 단기집 설치해 주세요. 단기집.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반대집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압축 해제를 할게요. 다운로드 되는 동안에 설치.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저 압축 해제 프로그램 없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해요. 같이 설치. 앞으로 압축 풀어드릴 겁니다. 또 이제 저기 가서 폴더 설치. 개인적으로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거 오른쪽 버튼. 알아서 풀기. 알아서 풀기 누르시면 돼요. 엘립스. 저도 다운로드 아직 안 돼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만 내린 거지. 되셨나요 혹시? 안 되셨죠? 되실 거예요. 압축 해제까지 되신 분. 네. 저기 이거 한번 바꿔주셨어요. 제가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네, 어디서 바꾸셨나요? 그냥 아무 데나 담아주세요. 네, 그거를 그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압축 파일을 거기다 놓고 거기서 해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압축 파일은 어디 있나요? 그걸 옮기고 거기서 알아서 풀기 누르시면 컨트롤 J 바꿔요. 이 폴더 보시면 컨트롤 잘라내기 해서 셋업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알아서 풀기 눌러주세요. 네, 아마 그 반디집 설치하고 하시는 게 압축 해제 속도가 더 빨라요. 아예 저는 멈췄네. 우리 이것도 오래 걸리나요? 압축 해제 이거 되신 거죠? 네. 네트워크가 아예 멈췄네. 한 번만 다시 시도해 볼게요. 음. 아예 다시
해제 천천히 해보세요.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거의 받으셨는데도 왜 저만 계속 이기는데 좀 계신 분들은 한번
그래서 이클립스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압축 파일 형태로 해서 저희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알아서 풀기 눌러서 압축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 이제 실제 실행 파일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클립스 실행을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코드 작성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해제가 다 끝나면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시면 하단쯤에 eclipse.exe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얘를 자주 사용할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 누르시면 밑에다 고정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 그럼 하단에 이렇게 이클립스 작업 표시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오셔서 나중에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 실행해 보시면 로고 화면이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런처라고 하는 팝업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하냐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 폴더 워크스페이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런치를 누르고 들어가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개인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 브라우즈를 눌러서 개인 폴더로 찾아가 볼게요. 저는 여기에 개인 폴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바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 선택 누르면 여기에 개인 폴더에 자바 작업 환경을 작성할 워크스페이스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 런치를 누르면 이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이제 지정한 작업 폴더 안에는 .metadata라고 하는 이클립스 작업 폴더 워크스페이스 설정 파일이 생기는데 이 안에는 내가 이 작업 폴더 경로에서 설정한 옵션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이 작업 폴더에서 뭔가 설정들을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를 지웠다가 다시 이클립스를 실행시켜주면 초기 설정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클립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웰컴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실행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이 다 나오셨나요? 이 화면이 안 나오신 분 없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리뷰 IDE 컨피규레이션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인 이 이클립스 IDE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1번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Refresh Resource Automatically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될 수 있게 인식이 될 수 있게 설정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코드를 이런 에디터 창에서 작성을 할 건데 여기 옆에 얘가 몇 번째 코드 라인 수인지 라인 번호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의 문법이 틀렸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코드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클립스에서는 이렇게 영어 문법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법이 아닌 영어 문법이 틀렸을 때에도 빨간 밑줄을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프로그래밍 문법과
구분하는 게 헷갈리니까 X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 등을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실행시켜 줄 거냐 체크.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들에는 영어로 대부분 작성을 하는데 가끔 주석에서 코드 설명이라고 하는 걸 작성할 때는 한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나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 그걸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UTF-8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코드를 작성하다가 한글이 잘 안 나온다, 잘못됐다 하면 저 설정이 필요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설정한 설정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겠다 라고 하면 요 마지막 질문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새로운 작업 폴더를 설정할 때마다 옵션들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가지에 대한 걸 쉽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피니시 누른 다음에 웰컴은 이제 지워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파일 탐색기, 프로젝트 탐색기가 나오고,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작성한 코드에 대한 개요, 요약을 볼 수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에러에 대한 내용 또는 서버 환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출력한 코드를 볼 수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탭을 활성화해서 실행된 코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에 어떤 윈도우 창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커피콩 같이 생긴 애가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자바 22라고 나와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자바 프로그램 중에 자바 웹 개발하기 위한 모드를 자바 22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 22 버전으로 해서 이클립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모드가 자바 22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 프로그램만 한번 해볼 거라서 이 퍼스펙티브를 눌러서 팝업 창이 열리면 여기 자바라고 하는 모드가 있을 거예요. 자바 모드를 선택해서 오픈을 해주면 한번 깜빡거렸다가 뭔가 다른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그럼 여기 왼쪽에 보면 Create a Java Project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는 여기에 아무것도 프로젝트가 없을 때, 파일이 없을 때 나오게 되는데, 얘는 또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 New 그리고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우리가 어떤 자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자바 소스 코드 파일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New 자바 프로젝트,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와요. New 자바 프로젝트라고 나오고 프로젝트 이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JRE라고 해서 자바 SE 21, 얘가 이제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치한 JDK의 버전, JRE의 버전을 확인해서 그 버전으로 설정해주면 돼요. 우리는 아까 전에 어떤 버전을 설치했냐면 23 버전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23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하단에 보면 이제 Finish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생성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왼쪽에 테스트라고 하는 자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아마 느낌표 이렇게 떠 있을 텐데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 빌드 패스라고 있을 거예요. 빌드 패스. 여기에 컴퓨터 빌드 패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JRE 23 버전이 뭔가 연결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스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자바 SE23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뜨시나요? X 아이콘이 뜨죠. 얘를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에디트를 눌러서 얘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 창이 열리면 한번 찾아보죠. 설정이 아마 안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안 잡히는구나. 요거를 누를게요. 인스톨드 JRE를 눌러서 일단 기존에 잡히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설치한 23 버전에 대한 세팅은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클릭하고 에디트 누른 다음에 인스톨드 JRE를 누르면 요거 얘를 눌러서 인스톨드 JRE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에러는 사라지나요?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 프로젝트 만들 때 버전을 23 버전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만 하나만 더 세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빨간색 아이콘이 사라지셨나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신 분? 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밑에 프로퍼티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프로젝트 퍼셋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자바 버전이 있거든요. 아니면 뭔가 파란색 링크가 있나요? 컨버트라고 한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라지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이클립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21 버전 JDK를 인식만 하고 있어서 23에 대한 설정은 잠시 뒤에 해보고 얘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빨간색 아이콘이 다 없어졌죠?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코드를 하나만 작성해 보고 쉬었다 갈게요. 여기 보면 소스라고 하는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src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에 들어가면 클래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자바 파일을 만드는 메뉴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위에 보면 패키지 네임이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 위에다가 그냥 테스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패키지도 테스트, 클래스 네임도 테스트.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안 되시나요? 네, 그거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파일은 만들어지세요? 네, 그럼 같이 별도로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테스트라고 작성하시고 피니시 누르면 이제 여기 코드 에디터가 활성화가 돼요. 뭔가 코드가 작은 게 떴죠.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면 코드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얘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코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컨트롤 M을 누르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메인이라고 해서 작성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기본 프로그램 시작 메소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입력하면 프로그램 시작 메소드를 자동 완성할 수가 있고 기본 출력문은 요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기본 출력문을 자동 완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메인을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메인 치고 또 아까 방금 만드실 때 바로 쓰세요. 다시 한번 만들어 21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테스트 키보드는 언제 하시는 자, 코드 입력해 보세요. 네, 맞아요. 일단 21로 하고 있어요. 23이 지금 오면 세상에 바로 인식이 돼서 네, 여기서 내려가서 메인을 그 다음 줄에서 쳐보세요. 메인 엔터 네, 잠시만요. 여기 패키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셀프라고 할게요. 그렇지. 잠깐만 좀 해보세요. 네. 같이 다시 해볼게요. 이거 입력은 같이 해볼게요. 네. 입력을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는데 요거 입력하는 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되시는 분들 같이 보고 오려고 미리 입력해놨는데, 여러분들 메인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메인 메소드, 메인 함수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나와요. 이건 되시나요? 여기까지? 메인을 직접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와서 sys out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만 해보고 쉬었다 갈게요. 됐나요? 이건 지우시면 돼요. 잘못 쓰신 거. 다 쓰신 것 같은데. 이미 메인이 있어요. 다 쓰신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안 되시나요? 그거 그냥 지우고. 예, 표기가 아예 다 나가셨는데. 여기서부터 다 출발한 거지. 여기서 쓰면 돼서. 크기 잘 보이세요? 크기 조절하시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요 안에 있어야 저분이 작성이 되거든요. 메인 써보세요.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 오케이. 엔터. 그다음 시스 아웃. 엔터. 헬로 잡아. 여기까지 또 안 되시는 분, 입력 안 되신 분 되셨나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단축키는 컨트롤 F11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재생 버튼 같이 생긴 애가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 보면 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실행하는 메뉴. 런을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F11을 눌러도 되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콘솔이라고 하는 탭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드 자체에 대한 내용은 또 정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JDK 그리고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본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구조랑 내용들을 또 다음 파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